장난감 이런 걸 좀 안 보는데 치워놓고 제일 머리맡에 일어나면 우유 먹고 나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이 보이도록 그래서 손이 저게 뭐지 하고 가도록 이렇게 해준 게 예, 좋았고 이제 크면서는 재밌는 책을 계속 준 거죠. 이렇게 엄마 읽으라 할 책은 재밌으면 아이는 가게 돼 있어요. 애들은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재밌으면 볼 수 있도록 재밌는 책을 많이 구입해 준 게 또 재밌는 책 만화를 아직도 봐요. 저희 프로그램도 재밌으니까 시청률이 쑥쑥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저런 식으로 안 키우는데 내가 좀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도 많으실 건데 우리 함 교수님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두 부류의 종류 어머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 집 보니까 애가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우리 애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겠다. 그런 부류의 어머니가 계실 테고요. 아니, 어떤 분이 만약에 또 여기 앉으신 분이 만약에 얘가 뭐 초등학교 이후부터 영어를 했는데 잘하더라. 그러면 쟤는 늦게 했는데 우리 애도 늦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 아셔야 되는 게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갖다가 정말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느냐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언제 시작해야 될까 그걸 갖다 잠깐만 거기다 포인트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 책을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선택권을 아까 이렇게 비디오 화면에서도 보면은 아이한테 네가 읽고 싶은 거 5권을 한번 갖고 와볼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낼 수 있게끔 눈높이 교육을 갖다 시켜주신 게 이 가을 엄마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시기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어 그림책이라고 하면 또 우리 또 함정현 교수님께서 전문가신데 그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킬 때 영어 그림책이 효과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효과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영어 그림책이란 말부터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림책 안에 영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그림책이잖아요. 근데 그림은 정말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언어만 이렇게 덧붙여준 건데 아이들이 아까도 맨 처음에 했을 때 그림부터 봤을 거예요. 절대로 문자부터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상상도 하게 되고 어머님도 그 그림을 보면서 내용은 모르셨는데도 물어봤잖아요. 이 그림이 이랬는데 이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언어를 갖다 더 빨리 아니면 많은 언어를 갖다 배우게끔 해주는 게 이 영어 그림책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언어만을 위해서 영어 그림책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정서 교육에도 참 좋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이트나 그런 데 찾으셔가지고요. 다양하게 배우셔서 아이들한테 그냥 그림책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언어와 정서 교육까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엄마들이 주로 내가 발음이 좋지 않아. 그래서 자꾸 기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읽어주면서 다른 비디오 같은 것이나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하셨는지요? 저는 가을이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소리 청각이 발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병원에서 딱 가을을 이제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식탁 위에 젓가락을 딱 맞추는데 그 소리에 잠이 깬 아이였어요. 친정엄마는 무슨 귀가 아직 안 뚫렸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그 소리에 딱 깨고 그게 두세 번 되니까 얘가 정말 귀가 이렇게 발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계음과 오디오 기계음을 가리가 또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 했어요. 그게 느낌이 났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 목소리로 그냥 읽어줬어요. 근데 제가 발음이 그냥 저도 뭐 학교 때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그냥 이게 발음과 억양 신경 안 쓰고 또 책 읽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영어 배운 거랑. 그래서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리듬이 끊어져요. 애가 읽어달라 할 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읽어줬어요. 사실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발음을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발음이 교정될 기회는 많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계속 그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세월이 이제 묻혀서 귀가 이제 조금 이게 뭐죠? 틀리게 되면.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소리들을.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CD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살아요. 그럼 뭐 파닉스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발음 하는 방법조차도 제대로 배우진 않았나요? 영상을 줄 때도 일부러 알파벳 비디오는 뺐었어요. 뺐었는데 어느 날 한글 이렇게 문자체계 있죠. 그러니까 한글의 그 파닉스 문자체계를 두 돌이 좀 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그걸 하고 나니까 영어도 자연스럽게 제가 문자를 철저하게 이렇게 좀 빼려고 해도 아이가 어느 순간 읽어버리더라고요.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미 네가 알아버렸으면 이제 방법이 없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사이드월드 이렇게 된 책이나 그런 파닉스 쪽으로 갖고 놀려고 줬죠. 그래서 후에 이제 알면 네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발음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사실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그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보다는 엄마가 발음이 나쁘더라도 엄마가 직접 읽어주는 소리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거기에 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반응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내가 이거 갖다가 정말 좋은 CD를 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어머님들이 맨 처음에 시도를 하신 다음에 같이 배워간다는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그 책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 CD를 넣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돼요. 네.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가을이가 좋아하는 책이 안젤리나 발레리나죠. 네. 그래서 뭐 CD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책이 벌써 익숙해지면은 그때 CD를 줘도 네, 늦지 맞아요. 않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리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도 가끔씩은 책 읽어. 그러면 싫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시간 스스로 안 찾는다든가 네. 그 시간이 예. 꽤 오래 지난다든가. 예, 사실 가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이렇게 책 읽는 이런 사이트들이 요즘에 많은데요. 가을이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에 비하면 그런 어떤 시기가 거의 없던 아이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가을이는. 가을이 같은 경우 6개월쯤에요. 이제 아이가 막 기기 시작했는데 책을 뜸하게 보는 거예요. 읽으라 한 건 아닌데, 평상시 보던 것보다 책이 있는데도 똑같은 환경인데도 달라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막 기기 시작할 때나 걷기 시작할 때는 일시적으로 책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불안했어요. 어머, 얘가 내가 억지로 책을 준 거였나? 얘는 책을 안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두고 봤어요. 그럴 때마다. 그랬더니 아이가 탐색을 충분히 하고 자기가 그 훈련을 하고 나니까 어김없이 책을 다시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다려주고, 이렇게 환경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지. 아이한테 계속 그때 책을 왜 안 보지? 보자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어떤 읽어야 할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으셨을 텐데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네요. 원칙이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사실 집 안에 자극이 좀 적어야 돼요. 책을 보는 집 안에 책보다 상대적으로 자극도가 높은 물건들이나 어떤 게임이나 어떤 장난감들이 많으면 책은 일단 능동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물건이잖아요. 그죠? 보고 생각하고 넘겨야 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냥 누르면 소리가 나고 하는 이런 장난감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책에 사실 손이 안 가요. 그래서 자극도가 낮아야 된다는 게 맞고 또 제가 책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쓴 거는 집중을 하려면 아이들 집중력이 사실 짧아요. 어릴 땐 특히나 더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많이 이렇게 엄마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집중을 위해서는 집에 이렇게 엄마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도 안 되고 고정적인 스케줄을 일단 적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다니거나 하면 애가 그 피로함도 있는 상태에서 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책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활을 조금 단조롭게